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장입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코스닥 현재 코스피 0.9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1.05% 상승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한 2,518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이 LG 엔솔이 좀 빠지네요. 0.7%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 보합이고 현대차 보합 그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보합이고 우리 삼성은 뭐 한 300원 4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우선주도 한 300원 정도, 네이버 한 5% 정도 오르고 있네요. 5.6%, LG와 0.1%, SDI 0.5, 카카오 3.59, 기아 0.6, 삼성물산 1.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거의 뭐 불기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떠냐? 1.03% 올라가 806.57.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0.2% 정도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LNF 1.4, HLB 2.3, 카카오게임즈 2.2, 파라비스 2.9, 셀트리온 제약 0.5, 알테오젠 0.4, 첨보 0.5, 스튜디오 드래곤 0.6. 다 빨간 기둥이네요. 빨간 기둥 오르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뭐 한 2% 정도 이상 꾸준하게 현재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한번 미국 소식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그 국내 총생산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 행진을 조만간 멈출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32.04포인트 올라서 32,529.63으로 마감을 했고 S&P는 1.21% 올랐어요. 4,072.43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08% 올라서 12,162.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했고 이날 2.801로 출발했는데 10년물 수익률은 2.785로 하락을 했어요. 이날 증시는 GDP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잠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공세가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고 연준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지 않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의 힘을 얻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존적으로 연준은 우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GDP 수치는 연준이 0.75포인트 또는 1%포인트로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만은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계속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진단을 해요. 그래서 갬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기업들의 잠재적 그 체력은 상당히 강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정된 2분기 GDP가 0.2% 감소를 했고 연간 기준으로 0.9% 감소했다고 발표를 해요. 2분기 GDP가 연간 기준 0.3에서 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던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합니다. 지난 1분기 GDP는 0.4% 감소했는데 비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은 경제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던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연속 감소는 2007년, 9년까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통상 및 재고 요소를 제외하고 잠재 수요를 보여주는 그 국내 구매자에 대한 그 최종 판매는 1분기에는 한 2% 상승했는데 2분기에는 0.3% 정도 하락을 해요. 마켓워치에서 기업 투자의 급격한 감소, 재고 감소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요 원인이다. 정부 지출도 크게 줄었다고 진단을 하고 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상승으로 경제 회복세가 탄력을 잃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더 높은 금리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돈을 빌리는 비용을 더 높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차입 비용,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 환경, 긴축 상황,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는 경기 침체로 빠져들기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는 침체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된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내수의 근본적인 추세가 약화되고 있냐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뚜렷한 감속 추세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성장 둔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현재 중앙은행 격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성장 둔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해요. 전날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 관점에서 볼 때 경기 둔화는 좋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만큼 경제 활동을 냉각시키는 것은 아마도 노동시장의 그런 약화를 수반할 것이지만은 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고통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 안정은 전체 경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연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그런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해고는 다시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어.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은 엄밀히 말해서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제 데이터들을 볼 때 침체의 기준과 일치하지는 않고요.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1980년 이후로 가장 공격적이라는 점을 볼 때 2023년 초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뭐 그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략가들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이 변화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바이든은 실업률은 3.6% 수준이고 2분기에만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우리 고용시장은 역사적으로 강한 모습이다. 소비자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나는 이번 주 미국 제조업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한 곳인 한국의 SK그룹 회장을 만나서 미국 제조업의 역사적인 회복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의회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서 이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보니까 서부 텍사스는 원유 9월 인더분 배럴당 0.04달러 올라서 97.30달러고요. 그 9월분 북해산 브렌트유 1.22달러 올라서 107.84달러.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34.30달러 올라서 1753.4달러. 달러와는 약세. 달러 인덱스 전날부터 0.26% 내려서 106.18을 현재 기록 중이네요. 이렇게 흘러갔고 현재 삼성은 뭐 잘 가고 있어요. 뭐 한 2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락이 좀 심하네요.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들 한 25만 9천 주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어. 우선주는 현재 보니까 5만 7천 원까지 또 빠졌네. 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좀 빠졌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또 약간 또 등락이 심해요. 지금 보니까 외인들이 한 280조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 오전장이라서 좀 약간 등락이 좀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 선방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